3월 1일 토요타의 일본 내 모든 공장이 멈춰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외신들을 해당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일본의 한심한 상황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토요타의 부품 공급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하루에만 1만 3천 대의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내 토요타 월간 생산량의 4에서 5%에 해당하는 양인데, 단기간 내 복구가 안 될 시 충격은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바 사장과 부사장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현황을 보면 중국이 1위로 2,600만 대를 생산했고, 미국 915만 대, 그리고 일본이 784만 대를 생산했죠. 한국에서는 346만 대가 생산돼 재작년과 같은 세계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내 토요타 모든 공장이 멈춰섰고, 계열사인 히노자동차와 다이하츠 공장 또한 함께 폐쇄 뒷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일본 측은 러시아가 이번 일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이 서방의 제재에 합류한 직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의심하는 이유는 최근 벌어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쿠릴열도 부근에서 대규모 군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24척이 보름간 활동했다며 긴장감을 나타냈습니다. 동서 양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핵잠수함까지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6일에는 흑해를 지나던 일본 화물선이 러시아가 쓴 미사일에 맞아 파손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배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렸을 정도인데 자칫 침몰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는 CNN 등 외신들을 통해서도 크게 보도돼 일본이 다음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일본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놓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에 영향을 준다며, 자국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자세가 없으면 일본도 우크라이나와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원잠이 일본 근해에서 일촉즉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 또한 헌법 구조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 및 국가 교정권 등의 불인정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6년 미군 주도로 초안을 작성한 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개정을 통해 끊임없는 집단적 자율권을 확보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27일 아베 또한 TV에 출연해 푸틴을 힘의 신봉자라고 지적하며 일본에도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사회가 경악한 가운데 극우 성향의 아베 전 총리가 나토식 핵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8개국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죠. 중국 매체들은 아베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핵 공유를 노리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비핵 3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핵 피폭 국가인 일본은 이후 자국 영토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3원칙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2005년 소형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가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에는 신고되지 않은 플루토늄 640kg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핵탄두 약 6,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아베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시다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일본 자민당의 최대 계파를 이끌며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핵 공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나 중국 등을 자극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 미국, 유럽에 비해 열흘 이상 늦게 제재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러일 간 쿠릴열도 반환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야기시키며 보다 빠른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기시다는 푸틴의 자산 동결은 물론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에도 제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산 동결과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품의 수출 규제 등을 언급했죠. 26일에는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푸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자 일본 언론들은 쿠릴 열도 반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기시다도 쿠릴 열도 반환 협상이 지금은 매우 힘들다며 당분간은 영토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단순한 사이버 해킹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본이 형편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일본에서 14개 공장, 28개 조립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하루 가동을 멈춰도 막대한 피해가 나는 상황입니다. 도요타 대변인은 일본 내 공장 전체가 멈춘 것은 공급자 시스템의 고장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곳은 고즈마 인더스트리로 플라스틱 부품 등을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회사는 사이버 공격의 출처와 관련해 특정 악성 코드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 관계자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또한 고즈마 산업에 상주하며 복구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신들은 도요타가 부품에 대한 재고를 쌓지 않고 바로 생산 라인으로 보내는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공격이 속수무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주문을 해 재고를 쌓지 않는 시스템으로 도요타는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지만 부품업체들은 리스크에 노출되는 방식이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을 계기로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요타가 직접 거래하는 약 400개의 타이어1 공급업체 중 현재도 많은 수가 저스트인타임 생산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한 곳의 시스템이 감염되면 도요타 산업 전체로 넘어가 모든 것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부품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결국 생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보통 부품업체들은 도요타의 압박의 기본적인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은 부품 발주 및 수주와 관련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도요타는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고 시스템 복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도요타가 모든 공장을 정지한다는 소식은 일본 뉴스 랭킹 1위에도 올라서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로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일본 유수의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다니 걱정이다. 홋카이도와 센카쿠를 조심하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의심된다. 도요타가 멈추면 세계 각국에서 영향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과의 관계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 전력회사, 절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는 괜찮은가? 이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편없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킹을 당해 군사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핵심 정보가 유출된 바 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미쓰비시 전기에서 또다시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죠. 혼다는 2020년 사내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9개 공장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도요타 계열 최대 부품 회사인 덴소가 해킹 피해를 받아 종업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3월에는 일본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에서 큰 화재가 나 이것도 외부에서 침입한 스파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었죠. 현재 도요타의 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도요타는 최근 캐나다에서도 백신 반대 트럭 시위에 생산 차질을 빚었죠. 블룸버그 통신은 도요타는 올 1에서 2월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과 코로나 사태로 공장 가동이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과 더해져 생산 라인 정상화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도요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1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20%가 감소했는데 약 51만 대의 생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때도 도요타 측은 이대로라면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탈내연기관이 진행되면 수백만 명을 감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볼 때 굳이 전기차로 가지 않더라도 일본 자동차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550만 명의 운명이 쉽게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하루빨리 일본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2년 만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6%나 낮아진 상태입니다. 대때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지난 2019년 31%에서 작년 25%로 줄어들었죠.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지난해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고 읍 레지스트는 수입 다변화로 대일 의존도가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브라폴리미드 역시 대체 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사이버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일본 최대 기업의 현실.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더욱 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도 일제사는 자친일파 청산법률을 위반 및 강화를 해야 합니다. 친일파와 결혼금지, 대학 입학 거부, 공무원 임용금지 등 친일파 자식을 확실히 대우해줘야 합니다. 러시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덕분에 돈가스만 먹고 빨리 철군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이제 여차하면 러시아 해체될 듯.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에서 핵탄두 만들어 대마도에 배치하고 한국군 통제하에 핵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일본인들 본인 자신들만 대단하다고 망상에 덮여있으니 안타깝네요. 캐나다차 전체가 일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캐나다에 일본차 엄청나게 팔렸고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 분발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쪽 편 만드는 바보 같은 소인배 노릇은 말자. 한국에겐 러시아도 미국도 똑같이 잘 지내야 할 이웃이다면에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니 상관치 말자. 한국도 첨단 사이버 공격 방어를 하고 핵보다 다른 고강도 무기를 만들어야 하겠네요. 일본인들력 사회고개다. 여전히 자만 하더니 반성. 응커녕 아직도 거만 하더니 갈수록 폭망의 길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못 차리는구나. 일본인들아 저 멀리 깊은 바닷속 무로 사라져갈라. 일본의 약해지는 부분은 조금만 방송해 주시고 언제나 건재한 굵직한 일본의 기업을 방송해 줌으로써 우리 또한 더 열심해지려는 노력하겠죠. 나는 또 뭐 대단하다고 토요타가 망한 것도 아니고 멈춘 것이 대단하다고 앞으로도 자주 있을 거야. 지진 화산 등으로 뭔 그 정도로 망했다는 소식 전해라. 그래야 좋지. 핵보유는 아무나 하냐. 좀 전에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는 한국이 사이버 공격했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러시아네요.